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11일 WBC와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대 체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3승을 거두며 조 1위와 8강 진출을 확정한 일본은 조별리그 전승 마무리를 위해 오릭스의 좌완 에이스 히로야 미야기를 선발로 내세운다. 미야기는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함께 각도 큰 커브, 정교한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데 탁월한 투수다. 특히 그는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제구력이 안정되어 있어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이닝을 삭제하는 능력을 갖췄다. 일본 타선은 오타니 쇼헤이와 요시다 마사타카가 여전히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어 미야기가 초반 3에서 4이닝만 확실히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대량 득점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이어서 3패를 기록하며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체코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대 투수 온드레이 사토리아를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린다. 사토리아는 2023년 대회 당시 120km대의 느린 볼로 오타니 쇼헤이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주인공이다. 체코는 사토리아 특유의 변칙적인 타이밍이 일본의 정교한 타자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길 기대하고 있다. 타선에서는 체코의 거포 마르틴 체르벤카와 테린 바브라가 미야기의 정교한 유인구를 얼마나 잘 골라내며 출루하느냐가 득점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승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일본은 미야기를 통해 마운드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체코는 사토리아를 앞세워 다시 한번 낭만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미야기의 정교한 제구력은 체코 타선이 공략하기에 매우 높은 벽이 될 것이며 일본 타선 역시 사토리아를 두 번째 만나는 만큼 지난 대회와 같은 당황스러움보다는 철저한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일본이 미야기의 완벽투를 발판 3화 무난한 전승 가도를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FC 마치다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스테이지에서 5승 2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던 마치다 젤비아는 특유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높은 타점의 롱볼 축구를 앞세워 안방 승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1차전 원정에서 강원의 촘촘한 수비벽에 막혀 무득점에 그쳤지만 나상호와 소마 유키가 주도하는 측면 공격의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특히 마치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승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기세를 타면 걷잡을 수 없는 팀이다. 수비진에서는 오카무라 다이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국가대표 수문장 다니 고세이의 안정감 또한 일품이다. 마치다는 1차전에서 다소 고전했던 세컨드볼 다툼을 보완하여 도쿄 홈 팬들 앞에서 제1리그의 자존심을 증명하고 조 1위의 위용을 되찾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강원FC는 리그 스테이지 8위로 간신히 16강에 턱걸이했으나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1위 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고 있다. 정경호 감독 체제에서 강원은 지난 1차전 당시 4-4-2 포메이션을 가동해 마치다의 강점인 높이와 힘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 수문장 박청효의 눈부신 선방과 이기혁을 중심으로 한 포백의 유기적인 협력 수비는 이미 일부 리그 정상급 수준임을 입증했다. 다만 빈약한 결정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1차전에서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삼켰던 아부달라와 중원의 사령관 서민우 그리고 빠른 발을 가진 모재현의 역습 한 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은 원정 다득점 원칙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무리한 공격보다는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후반전 승부처에서 김대원 등 교체 자원을 활용해 마치다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다. 1차전 0대0 결과로 인해 2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이 무조건 8강에 진출한다. 전술적으로는 마치다가 나상호의 돌파를 통해 강원의 측면 윙백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며 강원은 서민우와 이승원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다가 자랑하는 높이의 위력을 강원이 1차전처럼 6탄 방어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최대 분수령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홈이점을 고려할 때 마치다 젤비아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경기 FC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갈라타사라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페이지에서 20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갈라타사라이는 플레이오프에서 유벤투스와 합계 스코어 7대5라는 기록적인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토너먼트 DNA를 입증했다.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특히 이번 시즌 이미 리그 페이지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었던 좋은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당시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빅터 오시멘은 이번 대회 8경기 7골이라는 가공할 만한 폼을 보여주며 팀의 창끝을 책임지고 있으며 마우로 이카르디와의 투톱 호흡 또한 리그 정상급이다. 하지만 이번 1차전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공격의 실타래를 풀어주던 르로이 사네가 최근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징계로 나설 수 없게 되었다. 갈라타사라이는 사네의 공백을 가브리엘 사라와 루카스 토레이라의 활동량으로 메우며 이스탄불 특유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앞세워 리버풀의 뒷공간을 다시 한번 정조준할 것이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리버풀은 리그 페이지 3위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16강에 안착해 우승 후보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위르겐 클롭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세밀한 점유율 축구를 이식했는데 그 중심에는 최근 웨인 루니의 맨유 시절 득점 기록을 넘어선 리빙 레전드 모하메드 살라가 있다. 또한 이번 시즌 무려 1억 2,500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합류한 알렉산더 이삭과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위고 에키티케의 화력은 유럽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수비의 핵버질 반 다이크가 건재하고 알리송 골키퍼가 지키는 최후방도 든든하다. 리버풀은 지난 이스탄불 원정 패배를 거울 삼아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살라와 에키티케의 속도를 활용해 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갈라타사라이가 보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한 채 역습에 주력할 것이며 리버풀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갈라타사라이의 밀집 수비를 좌우로 흔들 것이다. 갈라타사라이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서겠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의 꾸준함을 고려할 때 승리는 체급에서 앞서는 리버풀 FC가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아탈란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그 페이지 15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준 아탈란타는 특유의 공격적인 맨투맨 압박을 앞세워 거한 뮌헨을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아탈란타는 세리에 A에서도 조직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팀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홈구장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위압감을 뿜어낸다. 팀의 에이스 잘루카 스카마카는 이번 시즌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중원의 마리오 파샬리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원천 차단할 준비를 마쳤다. 비록 수비의 핵심인 조르조 스칼비니가 퇴장 징계로 결장한다는 것과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일부 자원들이 100% 녹아들지 못했다는 점은 팀으로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아탈란타는 특유의 기동력과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로 뮌헨의 높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페이지 2위라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으로 16강에 직행하며 다시 한번 비기어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더욱 정교해진 점유율 축구와 파괴적인 측면 역습을 구사하는 뮌헨은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해리 케인이 챔피언스리그 득점 선두권을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다만 케인은 종아리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자말 무시알라와 마이클 올리세로 이어지는 이선 공격진의 창의성은 아탈란타의 대인 방어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뮌헨은 베르가모 원정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조기에 선제골을 터뜨려 2차전 홈 경기를 편하게 가져가겠다는 실리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아탈란타가 뮌헨의 빌드업을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느냐가 관건이며 뮌헨은 무시알라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 아탈란타의 맨투맨 수비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붕괴시키느냐가 승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홈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수비 집중력은 대단하고 1차전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뮌헨 역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뉴캐슬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스테이지에서 12위를 기록하며 험난한 여정 끝에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16강 무대를 밟은 뉴캐슬은 검정색과 흰색의 벽이라 불리는 홈구장의 압도적인 열기를 앞세워 이변을 꿈꾸고 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 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이번 시즌 UCL에서만 10골을 터뜨리며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운 에이스 앤서니 고든의 화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력 면에서는 핵심 사령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가장 뼈아프며
루이스 마일리 등 주축 수비 및 중원 자원들이 대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산드로 토날리와 조엘린톤이 중원의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에서는 요한의 위사가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아 홈팬들 앞에서 1차전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보여줄 전망이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리그 5위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 특유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앞세워 잉글랜드 원정 승리를 노리고 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3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신성 라민 야말은 이번 경기 출전 시 UCL 최연소 30경기 출전 기록을 경신하게 되며 마커스 레시포드가 지난 9월 뉴캐슬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좋은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부상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프랭키 더 용과 질쿤데 알레한드로 발데 등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원정 명단에서 제외되어 뒷문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페드리와 다니 올모를 시발점으로 하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뉴캐슬의 수비를 먼저 무너뜨려 실점의 위험을 상쇄하겠다는 실리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뉴캐슬이 고든의 속도를 활용해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며 바르셀로나는 야말과 레시포드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 뉴캐슬의 헐거워진 중원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양팀 모두 주전 수비수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100% 전력이 아닌 만큼 경기 초반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승부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끝내 객관적인 전력과 이번 시즌 리그 페이지 맞대결 결과를 고려할 때 바르셀로나의 신승이 기대된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페이지 14위를 기록하며 16강 직행에는 실패했지만 클럽 브리에를 꺾고 토너먼트에서 더욱 강해지는 특유의 DNA를 과시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특히 더욱 강한 면모를 과시하는 팀으로 최근 안방에서 공식전 4연승을 기록 중이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훌리안 알바레스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필두로 한 날카로운 역습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트넘의 빠른 윙어들을 상대로 한 뒷문 단속이 이번 경기의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토트넘은 리그 페이지 4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16강에 직행하며 2019년 이후 다시 한번 유럽 정상 정복을 꿈꾸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최근 리그에서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최악에 이른 상태다.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당하며 5연패에 빠졌다. 최전방에서 도미닉 솔랑케가 분투하고 있으나 좀처럼 결과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 부진도 부진이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역시 전력 누수다. 팀은 현재 부상 병동으로 스쿼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반등을 노리지만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전술적으로는 토트넘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아틀레티코의 노련한 수비진이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트넘의 높은 뒷공간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특히 아틀레티코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초반 거센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상 병동 토트넘이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끝내 홈 강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트넘을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